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횡성, 강릉 지역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확진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무더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자칫 학교 내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안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학생들이 차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춘천 봄내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209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화요일에는 집에만 머물렀고 수요일 아침 8시 50분에 학교에 등교했다. 10시 30분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이 학생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원을 다녔다며 학원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마쳤습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 남산면 창촌중학교의 한 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가평군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춘천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 전파가 우려돼 학생과 교직원 6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횡성 청일초등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청일초등학교는 물론 급식소 동선이 겹치는 청일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릉 구정초 병설 유치원에서도 보조교사 확진으로 유치원생과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학교가 새로운 연쇄 감염지가 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도내 대학들은 확진자의 경우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에게는 응시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가올 정시 모집 실기 시험에서는 자가격리자한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시험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적성 면접고사가 진행된 강원대 사범대학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는 기본, 발열 체크도 꼼꼼히 합니다. 강원대 수시 모집 면접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는 3명. 이들 중 1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권역별 고사장에서 비대면으로 치렀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둘이 원주 방송통신대 학습관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세팅해가지고 이쪽하고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해야지 뭐. 이틀 전까지도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았던 한림대. 시험을 앞두고 부랴부랴 지침을 바꿨습니다. 자가격리자 1명 있는데 그 1명은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두 대학 모두 확진자에게는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없었지만 형평성 논란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 내년 1월에 치를 정시 모집 실기 시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기 시험은 시험 보는 환경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응시생에게만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것도 악기라든지 또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런 것 따라 음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들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실기 시험에는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육부도 대학 자율성을 핑계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입 수험생들의 걱정은 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자체들은 일부 개선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박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감사 표현을 해온 게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원주시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를 통제하는 조직 문화나 업무상 청렴 관련 경험에서는 2단계가 올랐지만 민원인과 같이 원주시와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인들의 평가는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도 특히 부패 경험과 관련된 항목이 더 낮았는데 공무원이 먼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른바 감사의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감사 표현이라든지 인사나 친분 유지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문의 응답률은 다 그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던 횡성군은 2단계 올라 3등급을 받았고 영월군도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평창군은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동해시와 정선군이 각각 3등급씩 오른 2등급을 받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4등급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은 2단계 떨어진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뒷걸음질했습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개선된 등급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석탄공사가 1등급을 받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등급이 오르거나 현상을 유지해 절반 이상이 4등급 이하에 머물렀던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해 최저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뛰어오른 석탄공사입니다.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조사 과정에서 거래하는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5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올해 발빠른 대처로 상황을 반전했습니다. 세계 강업소 그리고 본사의 특정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문제점을 해소했고 계약업체 그리고 예주협력업체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모범 사례까지 선정된 데 반해 각 지자체의 대민 신뢰도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나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예술인들이 각종 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예술활동 증명이 필요한데 강원문화재단의 대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이구재 시인. 79년 등단한 원로 예술인이 최근 수년간의 작품집을 꼼꼼하게 정리해 예술활동 증명에 나섰습니다. 개인 작품집을 낼 때 그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이렇게 또 작품 활동하면서 생활을 또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예술활동이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경력으로 증명해야 각종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창작 준비금부터 의료비나 사회보험료, 긴급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줄어들면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많이 움츠려지게 되고 괜히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어떤 사태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강원문화재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만화, 건축 등 11개 분야별로 수년치의 경력을 증빙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신하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면서 지난해까지 1000여 명이던 등록자가 올해는 2100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도에는 특히 원로 예술인가 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예술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께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또한 유선으로 안내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재단을 연결을 하여 지역으로 찾아가서 직접 선생님들과 만나고 강원문화재단은 연말까지 도내 예술인 자료 구축과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정책 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 숫자에 비해 예술활동 증명 참여자가 적어 제도 홍보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병원이 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강원대병원은 현재 중환자 치료 병상 6곳 가운데 4곳이 사용 중이며 고령 환자가 늘고 있어 일주일 내로 병상을 더 확보해 모두 16개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병실과 일반 중환자실을 하나씩 닫아 간호 인력을 확진자 진료에 투입하고 내과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산소 마스크가 배치돼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집합 금지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콜라텍 2곳에 대해 춘천시 보건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측은 콜라텍 2곳 모두 2단계 격상 이후 첫 위반 사례란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시정 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콜라텍이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어서 단속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담당을 정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의 12월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내 확진자 85명 가운데서도 최소 16명, 19%의 확진자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차 확산세가 있었던 8월에 13%나 한 달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의 8%보다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개폐회식 장소를 두고 평창군과 강릉시가 또다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2024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상징성을 감안해 평창돔을 개폐회식장으로 활용할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최 도시인 강릉시는 이전 대회의 규모로 볼 때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 아이스하키장과 아이스 아레나가 최적지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은 이번 대회의 명칭 선정과 올림픽 1주년 개최 장소 등을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 역사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총 공사비 1,07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영해 역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8월까지 동해선 13개 철도 역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역사는 죽서로와 50천의 절경을 재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조성되는 등 13개 역사 모두 동해안권 특색에 맞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 연시 행사를 대폭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직원들의 원격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해 종무식과 신년 참배는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고 제야 임용대종 타종식과 시무식은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릉시 직원의 경우 서로 순환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원격 근무제를 오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내 4개 항구가 선정되면서 강원도의 어촌뉴딜 사업지가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지난 2019년 2개소에서 올해 5개소, 내년에도 4곳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누적 사업비 1,10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사업이 추진된 동해시 어달항과 고성군 반암항은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 개방될 예정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어업 기반 시설 보수 보강과 해양 레저 체험장 조성 등으로 어업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도경찰청으로 변경되며 강원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사무를 보는 인력과 생활안전, 교통경비 등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나뉘어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